아이오닉 6N입니다. 포인트마다 일반 모델하고 약간의 차별화가 있기는 한데 언뜻 봐서는 큰 차이점을 느끼기 어렵고요. 현대 엠블럼 붉게 처리한 부분, 그리고 M 배지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좋습니다. 립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준 점도 나쁘지 않고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뒤쪽하고 앞쪽에 이 괴리감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디자인에. 근데 현 모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가 됐습니다.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죠. 키 언락을 했을 때 LED 조명이 차량의 주변부를 비교적 밝게 비춰주는 편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앞쪽 손잡이 안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접 조명이 있는데요, 뒤쪽 손잡이에는 적용이 안 됐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퍼들램프도 측면에 조금 더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고요. 도어를 열었을 때 별도의 리플렉터는 없습니다만 앰비언트 라이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인지하기에 좋고요. 안쪽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LED 조명이 밝게 비춰줍니다. 풋램프가 별도로 배려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워낙에 LED가 밝아서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앞쪽도 별도의 리플렉터는 없지만은 위아래로 펼쳐져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덕분에 인지하기 좋습니다. 역시 안쪽에서 떨어지는 LED 조명이 굉장히 밝게 잘 비춰주고요. 뒤쪽 도어, 앞쪽 도어, 그리고 크러치 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잘 들어가 있습니다. N 로고의 라이트닝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능형 헤드램프는 별도의 레벨링 조절은 필요 없고요. 알아서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좌우 폭이나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서 있을 때는 그렇게 밝은지 모르는데 이 상하향 전환을 해 봤을 때도 그 밝기가 어느 정도 느껴지고요. 움직일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비상등은 DRL과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 약간 거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야각이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것들은 없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이게 자연광에 가까운데 그 안이 좀 맑은 느낌이 들어서 눈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한 기분이 듭니다. 피로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사물을 아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겠는데요. 지능형 헤드램프는 운전석과 조수석 각각 상향과 하향이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데요. 외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슬림한 헤드램프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아주 밝은 시야를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인텔리전트하게 잘 반영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과 조수석 상향과 하향이 각각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달리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시정일관 밝은 야간 안전시야를 잘 확보해 줍니다. 도로 표지판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죠. 그런 느낌도 지금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지능형 헤드램프 옵션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체감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 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비상등을 켰을 때는 일반 깜빡임이지만 이렇게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게 될 때는 순차 점등 방식입니다. 앞쪽도 마찬가지고요.
트렁크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의 비례감과 균형감도 좋은 편이고, 특히나 앞쪽으로 꺾어지는 라인, 그리고 루프에서 뒤쪽으로 쭉 내려가는 이 라인이 현대자동차에서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도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붉은색 포인트는 범퍼 하단, 앞범퍼 하단에서부터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뒷 범퍼까지 쭉 연결되고요. 휠은 20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 35, 20이고 앞뒤 사이즈가 같습니다. 대용량 4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고요. 모노블록 4피스톤이 들어가고 디스크 용량도 커지죠. 사이드 스커트는 기본 디자인에 충실하면서 붉은색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잘 보시면 도어 하단에도 하나 더 이렇게 덧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전통적인 고정 방식 도어 끝쪽에 걸려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 방향지시등, LED 방향지시등도 체커기 형태를 띠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루프 라인이 참 예쁘죠. 뒤로 떨어지는 저 라인이 참 예쁘고, 유리 주변부 몰딩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N 로고 선명하고요. 충전구는 조수석 뒤쪽 핸들에 자리하고 있고요. 살짝 누르면 전동으로 닫을 수가 있고, 안쪽에 캡은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방식이 아니고 고정된 힌지 형태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디케이터 있고요. 버튼 누르면 충전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떨어지는 라인 참 예쁘고요. 일반 모델하고 차별화되는 점이 테일라이트의 디테일이 다르고, 그리고 큼직하니 윙 스포일러가 덕테일도 되게 봄끝 솟아 있는데 윙 스포일러까지 덧대주니까 고성능 차량임을 바깥쪽에서 충분히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테일라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형 모델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여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형이 더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고요. 디퓨저 같은 것들도 공격적이고, 이런 데도 이 픽셀 타입의 디자인 같은 것들은 꾸준하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M 배지 선명하고 아이오닉 6 랩터링은 앞쪽에 현대자동차의 엠블럼과 마찬가지로 검은색으로 포인트 좋고요. 과감한 범퍼 끝쪽의 디자인은 앞쪽과 뒤쪽의 일체감 같은 것들을 가져가면서도 뒤쪽에서 고성능 차량의 포인트로서 나쁘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동 트렁크는 가운데 버튼을 살짝 누르면 동작하고요. 차체를 보강하고 있는 리어 스티프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장재는 이 위쪽까지 안 보이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잘 마무리를 해줬고요. LED 조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는데, 저 리어 바, 차체를 보강한 바 때문에 크게 그렇게 공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타이어 펑크 수리킷 백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들어 올려 보면은 아래쪽에 이 케이블, V2L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소화기 같은 것들 꼼꼼합니다. 이런 바닥 부분 보여지는 부분에도 조금만 더 내장재 신경 썼으면 좋겠고, 바닥재가 좀 얇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도톰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측면에 보시면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하고요. 위쪽에 LED로 리플렉터 붉은색 적용되어 있고,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은 하나 적용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스마트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측면에도 기능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위쪽에 있습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는 숨었다가 펼쳐지는 방식인데 제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고요. 뒤쪽에는 스마트키라 원납 기능이 없고, 앞쪽에는 음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두께는 적당하고요. 여닫았을 때는 제법 묵직한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아이오닉 6는 도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데요, 거기에다가 N 모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조금 더 스포티한 재질 같은 것들 고급스럽게 잘 꾸며놨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도 N 로고 선명하고요. 이 픽셀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체커기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트는 버켓 시트인데요, 안장도 그렇고 이 등받이 날개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몸을 잘 잡아줍니다. N 로고의 라이트닝 가능하고요. 헤드레스트 일체형 치고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닿는 부분은 일반 가죽이 아니고 조금 저항이 있는 재질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몸을 아주 잘 잡아주고요. 통풍이나 열선이 있어서 답답한 것들이 좀 덜하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은 편인데 아래쪽까지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답답한 느낌은 없고요.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합니다.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아닌 일반형이고요. 이 위쪽에도 체커기 형태를 형상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일체감 좋고, 풋레스트도 큼직하고 각도나 폭이나 길이 다 좋습니다. 레버 잡아당기면 본인 오픈 가능하고요. 퓨즈 박스,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특이하게 이 도어 쪽을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아웃사이드 미러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쪽에 와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요. 여기에 이 윙 타입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데 전자식 미러를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미러가 붙게 되는데 일반형 미러가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질감이 적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 휠 너무 이쁘죠. 가죽 재질도 좀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반 펀칭 돼 있고 이쪽에는 N 그 특유의 색깔이 가운데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각이 지어 있는데 완전히 원형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기에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N 로고는 언제 봐도 가슴 뛰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전원 스위치는 버튼 타입이고요. 전기차답게 N 모델이긴 합니다만 초기에는 고요합니다.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도 큼직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효율적으로 잘 담아주고요. 폰트나 이 색상 같은 것들 보기에 참 편안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일반 모델하고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일반 모드고요. 넘겨보면 기본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여기서부터 조금 다르죠. 랩타임이라든가 모터 온도 체크하는 부분들에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 기본 모드가 3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M 모드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모터 온도, 배터리 온도, 그 다음에 가상 사운드도 켜고 변속도 E시프트도 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요. 모터, 스티어링 휠, 그리고 쇼크업셔버, 전자식 쇼크업셔버 적용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미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 일반 모델하고 차이가 분명하죠. 드라이브 모드 버튼, 뒤쪽에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 설정할 수가 있고요. E시프트 작동하게 되면 시프트 업다운 기능도 해줍니다. NGB라고 해도 부스트 온 할 수 있고요. N 버튼이 2개 있어서 여기에 각각의 설정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이퍼 컨트롤이라든가 이 조명 컨트롤 같은 경우는 조작감도 좋고 요 끝에 마무리가 되게 동글동글하고 촉감이 참 좋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기어는 컬럼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D에서 R까지 한 번에 전환되고 버튼을 눌러서 P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M모드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설정도 가능하지만 또 이 차의 장점은요.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M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크 디스트리뷰션이나 M 페달,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 같은 것들도 온오프 할 수 있고요. E시프트는 저는 요거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페달에 관련된 것들, 드래프트 옵티마이저, 토크 디스트리뷰션, N 레이스 캠 같은 것들도 사용할 수 있고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디테일한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그니션, 에볼루션, 라이트 스피드, 끄기. 이그니션으로 하게 되면은 내연기관의 RPM 업다운하는 느낌이 되게 그럴싸하게 납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후진했을 때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증강현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소리는 좀 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맵에 관련된 기능들은 뭐 인터페이스도 좋고 T팩 같은 기능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했고요. EV 모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 주변의 충전소에 관련된 것들,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되게 디테일하게 다 볼 수 있습니다. V2L은 실내외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비상등 스위치, 그리고 직관적인 공조장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치 타입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바로 누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게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고요. 물리키 같은 것들도 충실하게 잘 갖춰져 있고 볼륨 컨트롤은 돌리는 방식, 온오프는 누르게 되어 있고요. 튠 기능도 돌리는 방식입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100W, 하나는 입력, 하나는 충전 단자고요. 열선하고 통풍이 있어서 버켓 시트지만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의 열선은 2단입니다. 오토 홀드, 파킹 센서 온오프, 카메라 켤 수 있고요. 도어락 언락이 여기에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도어가 워낙에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능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어락 언락,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뒤쪽에 칠드런 락까지 다 이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수납 공간, NFC 포함하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있고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있고, 암레스트 안쪽 공간도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LED 조명 같은 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도 이 스웨이드 같은 걸로 감싸져 있는데 되게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좀 스포티한 감성을 끌어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서랍 형태로 돼 있죠. 요거 아이디어 좋고, 안쪽에 공간 여유도 좋고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LED 조명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쭉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도어 쪽에는 투톤으로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안에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고요. 선바이저는 좀 두툼한 타입이고 클립도 꼼꼼합니다. 거울 크기 딱 좋고요. 커버랑 LED 조명이 연동이 안 돼 있습니다. 버튼 누르는 형태. 거울 크기는 다시 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등 모두 다 LED로 구성되어 있고, 빌트인 캠, SOS 기능, 그리고 하이패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두꺼운 건 아닌데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가 적당하게 광각기가 있어서 시야는 넓고 편한데요. 바깥쪽 거울은 하우징에 걸맞는 크기고요. 적절하게 광각 처리되어 있어서 시야는 넓은 편입니다. 다만 4분의 1 바깥쪽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광각 처리를 해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네요. 수동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같은 구성입니다. 안전벨트 높이 조절 가능하고요. 실내 V2L은 뒷좌석 안장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도어 오픈 각도 좋은 편이고,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에도 마찬가지고요. 열선은 2단으로 조정이 되고, 뒷좌석은 윈도우 컨트롤 측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길게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여기도 살짝 있고 이 아래쪽까지 있기 때문에 수납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습니다. 플레이트 상단 마무리는 앞쪽하고 같고요.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의 여유가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인해서 헤드룸 공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 발 공간, 무릎 공간의 여유를 많이 갖고 가고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덜합니다. IS 픽스 기본 적용되어 있고, 이 안전벨트에도 N의 블루 컬러를 이렇게 센스 있게 적용해 줬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지만 쿠션감 괜찮았고요. 가운데도 헤드레스트는 있지 않았습니다. 잡아당겨 보면 암레스트 상단에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있고요. ISO 픽스는 양쪽으로 2개만 가능합니다. 시트백 포켓은 없고요. 이쪽에 4점식 벨트 사용할 수 있도록 트여 있습니다. N 로고는 뒤쪽에서도 선명하고요. 생각보다 이 버킷 타입 시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선이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들은 덜하고요. 에어벤트 준비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100W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 있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봤을 때 노멀 모델과 같은 구성인데, 이 N 모드에서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너무 예쁜 스티어링 휠 보기 좋습니다. 블랙으로 컨셉을 잡아서 이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것들 적당하게 잘 반영을 해서 실내가 확실히 좀 스포티한 맛이 제대로 나죠. 제가 맨날 그 카메라 천정에 고정하느냐고 힘든데요, 이 차는 순정으로 이 어댑터가 있습니다. 액션캠 어댑터가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내려서 액션캠 설치하면은 근사한 달리는 장면을 촬영할 수가 있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차 폭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84kW급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무게도 2톤이 넘어가는데 이 승차감이 가속 방식도 같은 거 넘어보면 일반 모델하고는 제법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롤하고 피칭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제어가 되지만, 글쎄요, 일상에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들이 조금은 단단함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시트는요, 이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 쿠션감이 없거나 착자감이 불편한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거기에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절이 되니까 더욱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448kW에 740Nm. 물론 이제 앵그린 부스트를 실행을 시키면 478kW에 770Nm까지 올라갑니다. 환산을 하자면 약 641마력, 640마력 정도의 78.5kg/S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차고 넘칩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차량이죠.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복합 기준으로 4.2kg, 도심에서는 4.4, 고속도로에서는 4kg인데 날씨가 조금 추울 때였고요. 충분히 들여 밟더라도 3kg 후반에서 4kg 초반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실전비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물론 이제 완전히 영하권이나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할 때는 편차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 전기차는 4계절을 지나고 나서 평균을 내봐야 정확한 전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요, 복합 기준으로 387km고 도심에서는 404, 고속도로에서는 365, 6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300km 이상은 충분히 달릴 수 있다. 물론 이제 서킷에서 막 이 M모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최대치로 여러가지 부스트업 해가지고 차량을 신나게 타신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끔찍한 전비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상에서 조금 달리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나름 괜찮다, 나름 괜찮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하드코어한 느낌의 내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주행, 제가 지금 그냥 노멀 모드로 달리고 있거든요.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로 쭉 달리면, 도심에서 달리면 그냥 편안합니다. 조용하고 이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이 잘 돼 있는 차량인 만큼 흔들림이 적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좀 단단한 느낌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히려 이 출렁출렁하는 느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승차감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0레벨에서 3레벨, 그리고 아이 페달이 있고요,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 모드는 제 기준에서 보면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간혹 전기 택시 잘못하면은 진짜 멀미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 기사님이 약간 회생제동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멀미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오토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런 느낌들이 조금 걸렸고요. 저는 0레벨에서 1레벨 정도 놓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고요. 왼쪽을 끝까지 쭉 누르고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고, 끝까지 누르면 아이 페달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내려서 끝까지 쭉 올리고 있으면 오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인 전비 기준으로 100% 도심 주행에서는 약 4.4km로 메이커 측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처럼 그냥 에코 모드나 노멀 모드로 쭉 다니면 4km 후반에서 5km 초반에 실연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괜찮았거든요. 영하도 아니었고, 현재는 지금 영상 9도인데 비교적 온화한 날씨, 겨울에서 초봄으로 이제 넘어가는 봄 날씨가 차츰차츰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이 전환 시점에서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4km 후반에서 5.1, 2 정도까지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저는 N 모드, 이 모니터링 하는 부분 보면 N 트랙, N 배터리, N 토크 디스트리뷰션, N 드래프트 옵티마이저, 이 대표 기능부터 포함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제 운전 스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인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프로 드라이버 분들이나 아니면 이 서킷 좋아하시는 분들이 섬세하게 다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좀 타이트한 느낌들이 남아 있기는 해요. 여기에 보면 페달, 가속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 같은 것들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온도는, 모터 온도는 전후륜 각각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차는 전류는 166kW급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후륜은 282kW급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전후륜의 이 힘 차이가 좀 나죠. 다분히 후륜 구동 베이스 차량의 스티어 성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모터 셋업 자체도 굉장히 좀 전투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도심 주행에서만 이 차를 타기에는 너무 아까운 차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고속도로나
이 국도 와인딩 구간에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아이오닉 6 N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 성향은 다분히 후륜구동 차량의 스티어 성향을 보이려고 하다가 이내 이 컨트롤이 딱 잡히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돌아나갈 수 있는, 내 운전 실력에 비해서 훨씬 더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아마 그런 데에서 올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드를 이 N모드로 전환을 해서요, 달려보면 지금 N2 시프트 켰고요, 그냥 고성능 내연기관 차량 그 느낌 그대로예요. 시프트 업다운 하는 것들이 되게 세련되고, 와, 이 팝콘 배기까지 완벽합니다. 이 가상으로 이런 사운드를 내주고 운전자가 전기 모터로 구동하고 있는 차량에서 어떻게 이런 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데 N모드 들어가서 미세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좀 전에 이 시멘트 포장이었는데 전부 다 이중접합 차음유리, 뒷유리까지, 뒷측면까지 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해서는 시속 한 120km, 120에서 130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크게 거슬리는 것들은 없고요. 좀 달리는 느낌을 내볼까요?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전기 모터의 온도도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배터리 온도 체크도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이 전비가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은 있고요. 브레이크도 컨트롤이, 미세 컨트롤이 가능한데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앞쪽에 이 대용량 디스크랑 포피스톤 모노블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게 쫙쫙 받쳐주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달리기만 잘 달리는 게 아니고 이 제동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힘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차선을 좀 급하게 변경해 보더라도 이 롤 같은 것들에 대한 대응이 진짜 이렇게까지도 가능하군요. EGMP 플랫폼 자체가 워낙에 좀 견고하고 단단하기도 합니다만은 실내에 롤게이지까지는 아닙니다만 이 트렁크에 보면 제가 바 양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차량의 셰시 강성을 높여주고, 또 급격한 코너링이라든가 차선 변경, 회피 기동을 할 때에 이 버텨주는 느낌 자체가 한 차원 다르다, 한 차원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반 아이오닉 6랑 비교하기에는 이 정도면 제가 조금 더 오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완전히 다른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전기차에서 이 얘기를 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는데요. N2 시프트를 사용을 하면은요, 지금처럼 이 오토미션에 수동으로 고정을 해서 시프트 업다운이 가능한 것처럼 그 느낌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8단 노멀 모드에서요, 8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00rpm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고요. 저는 지금 전기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사운드를 이그니션으로 세팅을 했을 때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보면 이그니션으로 세팅을 했을 때고요, 이런 느낌. 에볼루션보다는 저는 이그니션이 이 고배기량 내연기관 타는 그런 느낌들을 아주 잘 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피드, 이건 약간 그 우주선 소리 같은 전기차 특유의 사운드인데, 그거를 조금 이 내연기관하고 좀 버무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단연 이그니션. 이게 진짜 내연기관 같아요. 파방파방 하면서 팝콘백이 터지는 이것까지 어쩜 이렇게 구현을 했을까요? 와, 대단합니다. EGMP 플랫폼이 워낙에 견고하고 단단하다라는 느낌은 이미 받았었는데요, N에 이 터치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스포츠한 감성을 극대화한 이런 결과물하고 딱 결합을 시켜 놓으니까 그 진가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초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대단히 높은 수준을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X 영역대를 넘어서 Y 영역대로 진입하는 것도 손살같이 달려나가고 이 토크 같은 것들이 전혀 밀리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국내에서 생산한 차량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오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오닉에 정말 대단합니다. 와,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킥다운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치고 나간 이런 느낌들이 리뷰를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런치 컨트롤 같은 거 사용하면 일반인도 충분히 3초대 안에 드롭백을 끊을 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은 글쎄요, 이게 차량의 가속력인지 아니면 롤러코스터의 그 느낌인지 혼동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앵그린 부스터는 살짝 누르면 10초간 10초간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어느 정도까지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꽉 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이렇게 딱 눌려서 가슴이 답답한, 숨쉬기가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제 운전 실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차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방향 지시 등만으로 차선 변경도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장시간 차량에 있을 때, 장시간 이 장거리 주행 같은 거 할 때 주의 환기용으로 사용하시면은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선 유지 보조랑 조향 보조 들어가 있는데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쏠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운데 차선을 아주 잘 유지해 주고요. 고속도로에서의 전비가 4km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이렇게 주행을 하면 한 80에서 110 정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서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은 4.5에서 4.7 그 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드려 보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전기 배터리가 넓게 균형 잡혀서 받치고 있으면서 실시강성이 좋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의 매칭 자체도 기존의 내연기관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고요. 거기에 빠릿빠릿한 이 전자식 서스펜션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LSD도 장착이 돼 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 LSD가 장착이 돼 있어서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밸런스 좋고 앞뒤의 무게 배분이라든가 전기 모터의 출력 그리고 이 그립 컨트롤이라든가 이 동력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너무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이 LSD 자체를 제가 충분히 잘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킷 가서 진짜 다 안전장치 끄고 하나씩 온오프 해보고 그 강도 조절해가면서 하기 전에는 제 기준에서는 체감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도심보다는 이 고속도로나 국도 구간, 특히 이 와인딩에서 한계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에 제가 막 잡아 돌려도 그걸 다 받아주고 다 버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차가 나올 수가 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유럽산 고배기량, 고성능 내연기관에 드림카로 목표를 두고 군침을 흘리는 일은 멈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이 정도의 완성도에 이 정도의 밸런스라고 그러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돌아가는 게 속도가 높여도 그 한계치가 말이 안 돼요. 말이 하나의 차량에서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 가끔 가다가 즐기는 와인딩 로드의 그 짜릿함, 거기에 서킷도 그냥 그대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다라고 하시는 의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만한 가치,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차가 바로 아이오닉 6 N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또 얼마 전에 시승한 제네시스 GV60 마그마랑 비교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는데, 조금 더 마그마가 이 시트 같은 거 앉았을 때의 느낌이 좀 편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으로 사운드 내주고 이 VGS 같은 거 작동하는 것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세련됐다? 그 정도로 좀 전달을 드려 볼게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에 와보면 확실히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이 아주 좋은데, 반면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흔들림 같은 걸로 전달이 됩니다. 왜냐면 워낙에 흔들림 같은 것들을 차가 잘 제어를 해주니까 그 어떤 상대적인 여파를 운전자가 좀 받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버킷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몸을 꽉 잡아주고 있기는 한데, 일반인 기준에서 좀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전달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과속 방지턱 낮고 넓은 거는 좀 유연성 있게 넘어가고요. 짧고 높은 부분은 제가 롤하고 피칭 대응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하드하기만 한 게 아니고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반응이 좀 전에 저런 과속 방지턱 넘을 때는 그렇게까지 또 충격을 많이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데일리로 괜찮다는 얘기죠. 네, 이상 아이오닉 6 N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